지금 인터넷상에서 뜨거웠던 그 사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최근에는 아파트들이 이 지상 위에는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지상 공원형으로 설계된 아파트가 맞아요,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이 아파트도 지상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지상 공원형 아파트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5,000세대 규모로 굉장히 큰 오, 넓습니다. 넓은데요, 네. 근데 이 아파트가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을 단지 내에 지상 도로를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이유는 택배 차량이 이제 지상 도로로 들어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택배 차량이 지상에서 내리지 못하면 지하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2.3m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택배 차량의 높이가 2.5m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파트 해당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1년 전부터 택배 회사 이것에 대해서 이미 통지를 했기 때문에 택배 기사들이 저상 차량 있죠. 저상 차량을 차체가 낮은 거? 구매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택배 노조 측에서는 이런 입주민들의 일방적인 통고가 갑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런 입주자 대표회랑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답변이 없자 지난 14일부터 개별 배송 중단을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는 택배 기사들이 택배 물품을 집 앞까지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입구까지만 운반을 한 다음에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까지 오지 못하고 저 아파트 입구까지 운반해서 쌓인 택배 물품이 800개가 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입구에 보면 대부분 대로변에 있잖아요. 입구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대로변에 지금 보세요. 보도블록에 쌓여 있습니다. 장애차 평동가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택배를 못 받는 일단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겠네요. 네, 일단 입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입주민 입장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의견을 좀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네. 네, 아파트 입주회의에서는 일부 택배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택배 노조가 아파트에 일방적으로 갑질 이미지를 씌웠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주변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은 이미 다 저상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입장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입주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택배 차량이 단지 내에서 이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다니게 되면 뭐 시설물 손상의 문제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이 길 위로 다니잖아요. 이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저상 차량 등을 이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전국 택배 노동조합 측에서는 저상 차량으로 개조를 할 때 그 비용이 택배 기사들 입장에서는 참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고 저상 차량 안에서는 이 화물 꺼내는 작업을 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도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듣고 봐도요. 이쪽 말도 일리가 있고 이쪽 말도 일리가 있는 셈이 됐어요. 지금 그만큼 팽팽합니다. 양측 얘기 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이 다 깨졌어요. 보도블록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여기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쓴다니 이게 싹 다 얘기했잖아요. 2만 가구 넘다고. 얘기는 다 저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입주자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저분들이 갑이에요, 갑. 당연히 안에 들어가면은 수그려야 돼서 허리랑 목이랑 무리가 가서 아프고요. 네, 올라가서 분류하다 보면 진짜 뭐 허리를 피고 싶어도 못 피니까 그냥 고개만 숙인 채로 멍하니 서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할 때도 있고요, 분류를. 일단 택배 기사님 측, 택배 기사님들 측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저상 차량으로 바꾸는 비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네, 지금 일단 전국 택배 노동조합 측의 얘기로는 뭐 저상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집 앞까지 배송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손수레로 배송을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건 안 되고 저상 차량을 이용하려면 첫 번째 비용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 택배사에서 저상 차량을 사서 택배사에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택배 그 운전하시는 분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래요? 그 개조 비용도 수백만 원 이상 드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고 또 저상 차량이라면 차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고개를 숙이고 구부리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허리, 목, 어깨 뭐 무릎 이런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서 이거는 또 사실 택배 기사들에게 너무 과도한 그런 신체적, 육체적 또 정신적 피해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인 겁니다.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실 이제 개별 택배 중단
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최후 통첩을 보낸 셈 이미 실행에 들어갔고요. 근데 택배 기사님들이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보통 택배가 배송이 되면은 배송 완료 문자를 기사님들이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 번호가 핸드폰 번호가 노출이 된 거죠. 네네. 이 번호를 통해서 입주민들이 항의 전화, 항의 메시지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부 입주민은 왜 택배 노조 시위에 내 택배를 이용하느냐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고요. 또 못 받는 택배에 대해서 손해를 산정해서 이걸 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항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입구까지만 배송을 해주면 5배송으로 수취 거부하고 신고하겠다라고 한 분들도 있었고요. 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 가능한 택배가 불가능하면 가능한 사람한테 이 사업권 양도하시고 본인은 지상으로 갈 수 있는 곳에서만 일하시라 이렇게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각자 처한 입장이란 게 있잖아요. 위치란 게 있잖아요. 사정이란 게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요. 갈등이 고조되다 보니까 결국 택배 노조 측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항의에 시달리는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서 기존 결정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자분들이, 고객분들이 우리 택배 기사들에게 참을 수 없는 비하 발언과 조롱, 모욕, 심지어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이것을 배송하는 한 분은 정신적 공황 상태까지 빠졌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택배 기사들에 대해서 개별 배송을 하기로 일시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개별 배송을 재개하겠다고는 했지만 이게 갈등이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전혀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현장에서 배송하는 택배 기사분들이 많은 문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개별 배송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전국 택배 노조의 입장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무기한 농성과 촛불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입주민들과의 추가적인 갈등과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 해당 구청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합의안을 도출해내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돈 주고 시켰는데 내 집 앞에 물건을 배달 안 하고 내가 찾으러 가야 된다고? 라는 점에서 많은 입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화도 나시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그런 관점에 생각해 보세요. 택배 기사님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물건의 개수가 막대할 겁니다. 그분들의 건강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든든한 가장일 겁니다. 그 부분만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로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점을 좀 찾을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지자체도요. 뒷짐지지 마세요. 절대로 이 부분 정말 적극적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장들 이거 해결 안 하고 나중에 선거 때 또 펴달라고 읍소하지 말고 이거 정말 책임지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